있지? 요거 앞에 보면은 공통수학 원이랑 똑같이 얘도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할게 도형의 방정식이고 이게 원래는 공통수학 원에 있던 내용이었어. 공통수학 원에서 가장 킬러 파트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었거든. 근데 요게 이제 2로 넘어오면서 2가 1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지. 요 1단원이 그나마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3단원 함수에 대해 다루는 게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2단원 명문제, 집합과 명문제 배울 거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요 세 번째 소단원의 원의 방정식이고 오늘은 평면 좌표까지 할 거야. 이 1단원만, 소단원 1단원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트로 진도 쭉 나갈 거고 이거 전체 다 할 거고 오늘. 그리고 남은 클리닉 2시간 동안 안푼 문제 쭉 풀 건데 여기 넘겨보면은 이제 개념하고 여기 밑에 조금씩 이렇게 문제 있잖아. 개념 체크. 풀어주는 것도 있고 안 풀어주는 것도 있을 텐데 요거랑 이제 또 이렇게 대표 유형 밑에 문제들 유제 3개. 이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 클리닉 시간 때 2시간 있으니까 다 풀면은 숙제 없는 거야.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풀고 못 푼 거는 이제 집에서 풀어오면 돼. 일단은 현재부터 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지금 요거는 그냥 1차원인데 1차원은 뭐냐면 좌표가 x좌표만 있는 거야. 2차원은 y좌표까지 있어서 하나 확장된 거고 1,2 3차원은 z까지 생겨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뭐 좌표가 하나씩 더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 3차원까지는 안 하고 2차원까지 배웠지. x좌표, y좌표. 요거는 1차원인데 x좌표만 있어. 요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사이의 거리 그냥 알잖아. 뭐야? 3이야 3.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에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에 절대값을 씌운다. 아니면 이 앞에서 뒤에를 빼도 돼.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해도 마삼에서 절대값 씌우면 그냥 3이 되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두 좌표를 빼고 절대값 씌우면 그게 거리고 만약에 원점과 P 사이의 거리 어떤 P가 있는데 원점이 있어. 원점은 항상 좌표가 0이잖아 0. 그러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그냥 P의 좌표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있어. 뭐 A, B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1 빼서 3. 얘는 이건 이제 음수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그냥 빼면 돼. 여기서 여기 빼도 되고 여기서 여기 빼도 되고 뺀 다음에 절대값만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 거리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앞에서 뒤에를 빼든 뒤에서 앞에를 빼든 빼고요. 이걸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오른쪽이 더 양수면은 그냥 빼서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고 만약에 음수면은 얘가 더 크면은 여기서 얘를 빼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거 바로 할 수 있죠? 이 밑에 적혀 있지만 바로 보면은 3에서 y를 빼. 그럼 4가 되니까 거리는 4. 양수니까 뭐 절대값 안 붙여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과의 거리인데 그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돼. 여기가 5고 여기가 마 6이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6이죠. 그래서 6. 마 6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거리니까 항상 양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책 2번도 해볼 수 있죠. b가 미지수일 때 앞에서 뒤에를 빼거나 뒤에서 앞에 걸 빼서 절대값 씌우고 그게 7이다 라고 하면 돼. 여기서만 하나 주의할 거는 보면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뒤에서 앞에 걸 뺐네. 그럼 A에서 4 빼고 절대값 씌웠는데 이게 7이래. 그러면 절대값 A-4가 7이잖아. 그럼 이 절대값 안의 값은 그냥 7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 풀마 7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나오는 거. 마이너스 7인 거.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돼. 플러스 7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답은 마3이랑 11. 자. 요게 핵심이야. 우리 방금은 1차원 한 거야. 1차원. 1차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X좌표만 있는 거. 근데 이제 2차원. 요게 사실상 많이 나오지. 얘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좌표 평면 E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암기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2차원이니까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의 x좌표는 x1, y좌표는 y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의 x좌표는 x2, y좌표는 y2라고 해볼게. 그럼 A, B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1,1 있고 2,3이 있다고 할게. 그럼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이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 잘 모르겠지? 얘는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A, B 사이의 이 거리는 루트를 씌우고요. x에서 x를 빼는 거야. x좌표끼리 빼고 제곱을 해준 다음에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을 해준 거야.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게 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어. 뒤에서 앞에 걸 빼도 상관없고 뭐 앞에서 뒤에 걸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값은 똑같이 나와. 그럼 얘 한번 해보면 1,1이랑 2,3이잖아. 그럼 이 거리 구해볼게. 루트하고 여기서 얘 뺀 거에 제곱, 2 빼기 1의 제곱, 3에서 1 뺀 거에 제곱. 아, 그럼 여기는 루트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 중요한 거야.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곱,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에 제곱,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에 제곱, x, y 둘 다. 그러면 원점도 별거 없지. 왜냐면 원점 좌표는 0,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빼도 그냥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빼도 그냥 y 자신이니까 y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요 자리에 그냥 0, 0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가 원점이니까. 그러면 이대로 볼게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는지인데 계산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내가 A부터 B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어. 근데 우리 방금 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했었어? A랑 C 했을 때 여기서 얘 뺀 거에 절대값 씌운 거였어. 그 다음에 C랑 B 사이의 거리는 Y2에서 Y1 뺀 거에 절대값 씌운 거겠지? 내가 A, B를 알고 싶어.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 쓰는 거야.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A, B의 제곱이다. 이게 이 식이지. A, 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절대값에다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상관없으니까 괄호로 바뀌고 나는 A, B를 알고 싶은 거잖아. 제곱한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이건 그냥 원리를 설명한 거고 뭐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이 공식만 알면 돼. 여기 리마크에 적혀있지? x1 빼기 x1, x2 빼기 x1을 해도 되지만 x1 빼기 x2를 해도 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빼는 쪽은. 그러면 개념 체크에 두 개만 볼까? 1, 2번. 연습 이거 하면서 외우는 거야. 방법 어떻게? 3에서 1 뺀 거의 제곱, 2의 제곱, 4에서 2 뺀 거의 제곱. 루트 씌우면 루트 8이니까 2루트 2라고 할 수 있지. A, B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 2번 7에서 2 뺀 거의 제곱 25. 마사에서 마8 뺀 거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제곱하면 144. 이렇게 루트 씌우면 169에 루트 씌운 거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지. 외워졌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돼. 아까 설명했다시피 1차원은 좌표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직선이라고 불러. 직선. 2차원은 이제 평면이라고 불러. 면이 생긴 거지. x1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그려지니까 직선이야. 근데 x랑 y가 생기면서 어떤 면이 생겨. 평면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이 2차원. 3차원은 우리 이렇게 좌표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나오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모양일 때 이런 애들을 3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 y, z까지 있을 때 이렇게 차원이 있다. 요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이제 실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방금은 그냥 개념이었고요. 얘 봅시다. A, B, C가 있대. 근데 A, C의 길이의 3배를 한 게 B, C의 길이랑 같대요. 그럼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1차원이네? 그럼 그냥 너무 간단하게 A, C는 뭐야? 뭐? X에서 Y를 빼볼게. 빼는 순서는 상관없다 했어. X에서 Y를 빼면은 플러스 2가 되고 절대값 씌운 게 요 A, C의 길이죠. 여기다 3배 곱한 게 B, C의 길이다. BSC. 그럼 X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식 얘는? 요거는 1차원이니까 그냥 요 좌표키 뺀 거야. 위치는 상관없어. 여기서 여기 빼든 여기서. 그다음에 절대값을 없애주고 싶으면 항상 뭘 하기로 했어? 제곱을 하기로 했지. 양변에 제곱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냥 풀면 돼. 여기 보면은 푼 거 다 적혀 있죠? 요 예쁜 거, 예쁜 거. 쭉쭉쭉 전개하고 하면은 x가 마육이랑 0 나옵니다. 너무 쉽고.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돼. 얘는 어때? 얘는 x랑 y좌표 둘 다 있는 2차원이잖아.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 떠올려보자. 마 1, 마 a랑 b는 a, 마 6이니까 아무거나 뭐 a에서 마 1을 빼볼게.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 6에서 마 a 빼면은 요거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운 요 값이 뭐래? 5래. 요렇게 푸는 거. 그러면 지금 이거 루트 없애고 싶잖아.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오른쪽 우변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먼저 그렇게 요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면 요 안에 루트 안에 값이 25다. 그래서 루트 쭉 풀면은 요렇게 되고 a가 2랑 3이 나옵니다. 여기 리마크에 뭐 3AC는 BC다 에서 AC 대 BC는 1대 3임을 이용하여 풀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BC가 AC의 3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비율이 1대 3이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대. 얘는 개념 5에서 나오니까 이따 봅시다. 자 그러면 1번의 유제 3번 한번 해볼래요? 읽어봅시다. 풀어줄게. 한번 읽어봐. 시원씨 일어나세요. 자 이거 3번 보면은 어떻게 A, B식 먼저 써야지. 2차원이니까 아무거나 지금 내가 편한 걸로 했어. 그냥 얘가 0이니까 앞에서 얘를 빼면 그냥 t-2잖아. 그 t-2의 제곱. y좌표는 뒤에서 앞에 걸 빼면은 그냥 2t-1이니까 요거의 제곱. 루트 안에 계산을 쭉 해봤어. 이렇게 나오네. 근데 요 거리가 3 이하가 돼야 된대. 그래서 식을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럼 루트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제곱해도 상관없어. 요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3 제곱하면 9돼.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지? 2차 부등식 푸는 거 넘어가면은 뭐 요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해보시면. 그럼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2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됐지요?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래? 9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버린다.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요런 거는 이 평면 좌표 요 파트는 전부 다 좌표를 좀 그려봐야 돼. 이렇게 보자마자 1번 보자마자 마일 콤마 4, 5,2가 있대. 그럼 이렇게 그려. 마일 콤마 둘, 셋, 넷, 4. 요게 A라는 좌표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 5,1에 둘, 셋, 넷, 5, 2. 요게 B라는 좌표야. 근데 A,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 P의 좌표를 구하.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한 이 정도를 P라고 했을 때 A부터 P까지의 거리랑 B부터 P까지의 거리랑 같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 P 좌표를 구해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돼. 우리 미지수 설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X축 위의 점이라고 줬어. X축 위의 점은 X 좌표만 이렇게 있고 Y 좌표는 0이야. 그렇잖아. Y축 위의 점은 0, B 뭐 이런 식으로 Y 좌표만 있고 X축 0이지. 이렇게 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A부터 P까지의 거리 우리 식 쓸 수 있지? 얘가 지금 마일 콤마 4니까 여기서 얘 뺀 거의 제곱 4에서 0 뺀 거의 제곱 해서 쓸 수 있지? 그게 요 PB 좌표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A부터 P까지의 거리 쓸 수 있어. 근데 우리 항상 거리 구할 때 루트를 쓰잖아. A, P 구할 때 어떻게? A에서 마일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 4에서 0 빼면 4의 제곱해서 루트 이렇게 씌운단 말이야. 근데 P, B도 똑같이 구해보면은 루트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길이랑 같다라는 조건을 얻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할 거야. 그럼 어차피 양면의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AP 제곱은 BP 제곱이랑 같다라는 식을 쓰고 루트를 안 쓰고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차피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은 안에 거 구하려면 양면을 제곱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루트 안 쓰고 A 플러스 1의 제곱 4의 제곱은 얘네 둘이 계산하면 5 마이너스 A의 제곱 2 마이너스 0의 제곱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냥 바로 적어도 상관없다. 쭉 풀면은 다 2차 방정식이니까 계산하면 A가 1이 나오고 그럼 P의 좌표는 1, 0이다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쉬운 거죠? 별거 없고 그 다음에 2번을 잘 봐야 되는데 2번이 여기 가이드에도 적혀 있는데 아까 1번은 P의 좌표가 X축 위의 좌표였어. 그래서 그냥 A, 0 이렇게 했잖아. 근데 2번에서는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직선 Y는 3X 플러스 2 위의 점이래. 이 P가. 그러면 우린 이걸 보자마자 이 P가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걸 집어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B는 3A 플러스 2라는 거야. 그 직선 위의 점이니까. 항상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야지. 미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구하기가 쉬운 거잖아. 이렇게 A, B로 되어 있으면 B 값까지 구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로 줄여줄 거야. P를 A, 3A 플러스 2라고 두는 거야. 3X 플러스 2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1번이랑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문제에서 뭐래? A는 1,7이래. 그럼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수직선 좌표 그리고 1,7 찍어. 이게 A래. 그 다음에 3,5 찍어. 이렇게. 이게 A랑 B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직선 3X 플러스 2 위의 점 P라는 곳이 요 사이 거리가 같대. 그러니까 3X 플러스 2도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얘는 안 그려도 상관없어. P가 한 이 정도라고 치면 요 거리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 P의 좌표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아까랑 A랑 P의 거리 쓰고 P랑 B의 거리 쓰고 이게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냥 2차 방정식 녹아서 하면은 A가 1이 나온 거예요. A가 1이면 요 A 자리에 넣으면 다시 B는 또 5가 나오겠죠? 그러면 P는 1,5 위의 점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6이다 다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루트 2겠죠? 일단 제곱으로 먼저 구했어. 그 다음에 BC도 구할 수 있죠? 해보면 돼. 5에서 1 빼고 제곱, 마일에서 3 빼고 제곱. 실제로는 루트 씌워서 실제 거리는 루트 32겠지. 일단 이 거리의 제곱만 본 거야. 왜냐면 피타고라스 할 때 제곱수로 하니까 일단 제곱으로 먼저 할 거야. 그 다음에 CA도 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럼 어때? 얘는 제곱수의 값을 보니까 8이랑 30이 더한 게 40이 나와.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있을 때 C랑 A, B 요거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어. 지금 A, B의 제곱이 8인 거지.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루트 32, 여기가 루트 40. 그러면 여기에 제곱 8에다가 여기에 제곱 32는 여기에 제곱 40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각각의 그 길이를 알면 어떤 삼각형인지가 알 수 있어. 답은 어떻게 적어주냐면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직각인 각도 적어줘야 돼.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 B.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야. 어디가 90도인지 적어야 돼. 그거는 요 길이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적을 수 있지.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아. 2번도 A, B, C 좌표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해봐. 자, 쭉 구하면 이렇게 나오면 돼. A, B의 제곱은 20, B, C의 제곱은 50, C의 제곱은 50 뭐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야? 아니지. 어떤 수랑 어떤 수랑 더해서 어떤 수가 나오지 않잖아. 근데 그 대신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B, C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랑 같대. 그러면 얘는 B, C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지. 그냥 어떤 삼각형인지 보다 앞에 뭐가 같은 어디가 90도인까지 적어줘야 돼. 이거 안 적으면 살짝 1점씩 깎이거나 그런 게 있어. 부분으로서 안 주시고. 그럼 이런 것도 있고 그 각 변이 다 똑같이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50, 50, 50. 그러면 그냥 정삼각형 이렇게 적으면 돼. 셋 중에 하나로 나와.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거리를 다 구해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지. 3개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3번도 저번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했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은 직각삼각형인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면은 둔각이었고 작으면은 예각이었고. 이것도 추가로 알아주세요.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당연한 거야. 요게 직각이잖아. 근데 둔각은 여기가 더 벌어진 거야. 요런 느낌인 거야. 요 직각이 아니고 조금 더 벌어진 거. 그다음에 예각은 직각에서 각도가 더 작아진 거. 그러면 가장 긴 변이 C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길어? 여기가 더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빗변이 훨씬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C제곱이 제일 큰 거야. 너무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삼각형 상상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야. 1번이.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4번. 자, 이번에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전 P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일단은 AP의 제곱, BP의 제곱을 구해보자. 지금 여기서 P가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좌표를 놔야 돼, 미지수로. 뭐라고? A, 0이라고. 내가 AP든 BP든 구하려면은 두 개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거에서 어떤 거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P의 좌표를 둔 다음에 AP의 제곱, BP의 제곱 구합니다. 여기 식 밑에 보면 구하면 되죠. 그냥 앞에 거에서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이것도 다 지금 다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를 안 붙인 거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어때? 문제에서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나오지. 그럼 우리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했죠? 2차 방정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했잖아. 어떻게 했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최소값 구했잖아. 얘는 지금 바꾸면 이렇게 돼. 이제 잘 할 수 있지, 이렇게? 이거니까 이렇게 돼서 y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1,34에서 꼭지점이지. A가 1일 때 34가 최소값인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최소값은 34고 그때 B의 좌표는 1,0이다.
2 한번 해보세요. 자,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야? P의 좌표 두는 거. 거리 구해야 하니까. 시연아. 잘 나왔나요? 자, 풀어야죠. 그럼 봅시다. 완전이라고 해버렸네. 봐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일단 P의 좌표를 A, 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돼. 제곱이니까 루트 빼고 쓴 거야. 이거래. 근데 이게 최소값이 되기를 원한대. 일단 다 풀어야지. 그럼 이렇게 나와. 요게 최소여야 된대. 어떻게? 완전 제곱식 바꿔. 완전 제곱 바꾸면 이렇게 돼. 그럼 최소값은 90이겠죠? A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90을 갖겠지?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A가 마이고, 그때 P는 A, A 플러스 3이니까 답은 마이, 1이겠죠? A에다가 마이 다 집어넣으면 되지. P의 좌표는 마이, 1이고 최소값은 90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 됐죠? 자, 이제 2개만 더 하고 오실 거야. 자, 여기 요거는 문제는 아니고 증명하라는 건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산 정리. 시원아, 이런. 이것도 자주 나오는 삼각형의 증명법인데, 증명 방법은 몰라도 되고 요 식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서 이 BC, 이 밑면에 중심을 이렇게 주고 이 중심과 A를 이렇게 연결한 그런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겠죠. 그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하는 값이랑 같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라서 알아야
문제가 증명하는 법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멘붕이 와. 왜냐면 지금 여기 중에 하나라도 길이를 알려준 것도 없고 뭐 좌표를 알려준 것도 없는데 대체 이 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쉽잖아. 여기 밑에 보면은 얘네를 좌표에 도입을 하면은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좌표 위에 두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있던 m이라는 좌표를 원점으로 옮긴 거야. 이 m을 원점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 a랑 b랑 c를 내가 임의로 미지수로 좌표를 설정해 준 거야. 지금 이 a는 모르니까 그냥 다 a, b. 그 다음에 b랑 c는 요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y좌표가 0이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c를 c, 0이라고 둘 거면 b는 마c, 0이라고 둘 수 있어.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이만큼 c, 이만큼 c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공식을 대입해 보는 거야. a, b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하고 이 좌표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am의 제곱, bm의 제곱도 똑같이 구해봐. am은 어디야? 여기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겠고, bm은 여기니까 그냥 c 제곱이겠죠? 이렇게 쭉쭉 집어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때? 얘랑 얘랑 똑같이 나오죠? am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bm의 제곱은 c 제곱이니까 요게 요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게 증명이 된다. 아니 사실 이 첫 번째만 알면 되고 밑에 거는 잘 안 나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토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1번도 지금 똑같이 증명을 하는 건데, 증명하는 건 조금 귀찮겠지만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d를 0,0으로 옮기고, 원점으로 옮기고, 여기를 이렇게 원점으로 옮기고 a, b, c를 임의로 미지수를 넣은 다음에 여기는 a, b, 여기는 뭐 c, 0, d, 0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계산 쭉쭉쭉 하면은 나옵니다. 여기서는 BD가 ECD라고 했으니까 이 BD의 거리가 DC의 2배. 그럼 얘가 C면은 여기는 뭘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C,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C니까 여기 2C잖아. 2배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미지수 A, B, C만 가지고 또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가지고 A, B의 제곱씩 쓰고 A, C의 제곱 쓰고 A, D 쓰고 C, D 쓰고 하면은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된 거죠. 얘는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증명하는 법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미 우리 중학교 때 좀 했으니까 그냥 한번 다시 읽어보면 돼. 좀 까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적혀져 있는 것 같아. 한번 쭉 읽어보자.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OA랑 OB랑 OC랑 같다. 여기 적혀있죠. 여기. 그 다음에 내심은 이 외심은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오는 점이고, 내심은 변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이 거리가 다 같고, 그 다음에 각 각을 이제 이등분한 선. 이렇게 읽어보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세 내각에 딱 이등분씩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거리가 같다. 그래서 내심은 항상 안에 이렇게 원을 그리곤 했어. 왜냐면 이 변에서 이 내심까지 이루는 이 거리가 다 같기 때문에 이 원 안에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내심은 항상 안에 원을 그렸었고, 외심은 이 전체에다가 원을 그렸었어. 왜냐면 요 길이가 같으니까 반지름처럼 만든 거였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항상 여기는 2대1이었죠. 이것만 기억하면 2대1. 얘도 2대1. 2대1. 저번에 무게중심 나오는 그 문제 보니까 다 까먹었더라고. 2대1인 게. 요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무게중심. 자, 됐고. 마지막 개념 체크도 그냥 보면은 점 3개 있을 때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아까 외심의 특징이 뭐였어? ABC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았지? 외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외심의 좌표를 내가 임의로 뭐 A, B라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다 해보면 돼. A랑 B 사이의 거리, B랑 P 사이의 거리, C랑 P 사이의 거리 다 구하고 그게 다 같다 라고 풀면은 A랑 B 나오겠죠? 좀 노가다라서 귀찮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5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어느 별표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 내분이랑 외분이라는 거에 대해 배울 거야. 내분은 뭐냐면 안쪽으로 쪼갠다는 거야. 지금 A랑 B가 있어 1차원에서. 그러면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갠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지금 A랑 B가 요렇게 있어.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6이라고 할게. 5라고 하자. 근데 내분점이 P야. 근데 P의 값이 2라고 치자. 그러면 각각 거리 지금 보이잖아. 2랑 3이야. 그러면 이 내분점 P는 A랑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A랑 B 사이의 거리를 이 P라는 점이 쪼갠다는 거야. 2대 3으로. 그래서 여기선 M 대 N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이 사이의 거리를 쪼개는 이 점을 내분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 B를 1대1로 내분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거리를 딱 절반으로 나눈다는 거잖아. 그럼 이 P라는 내분점은 그냥 중점이 되는 거야. 딱 이 사이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중점이 된다. 그럼 얘는 내가 반대로 P라는 좌표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이 몇 대 몇인지를 내가 구해줬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몇 대 몇인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P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A랑 B를 주고 얘가 0이고 6인데 7인데 딱 나눠 떨어지지 않게 뭐 2대 3으로 쪼개는 P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럼 아까 6일 때는 뭐 5일 때는 한 번 이렇게 나눠 떨어지니까 딱 P가 2라고 정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얘가 0이랑 7일 때 2대 3으로 딱 나누는 얘가 딱 2대 3인 그럼 P의 값을 암산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딱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 쓰는 공식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네모 쳐주세요. 외워야 돼.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야.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공식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내분점 공식. 내분은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먼저 M 대 N으로 쪼갠다고 했잖아. 그럼 이 M이랑 N을 분수로 적어줄 건데 둘이 더해. 그리고 둘이 더해. 이 더하는 거를 분자 분모에 다 적어줘.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x1, x2 이런 식으로 두 점의 좌표가 있을 거잖아. 이거를 x자로 넣어줘. 여기 A랑 B가 이렇게 있어. 얘가 x1이랑 x2야. 뒤에 있는 애를 앞에 있는 애를 뒤에 이렇게 적어줘. 이거는 곱하기. 이게 공식이야. 이러면 이게 P 좌표가 되는 거지. 이게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진짜 숫자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7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3대 4로 쪼개는 P의 좌표를 구하래. 이 내분점 P의 좌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3 더하기 4 3 더하기 4 이렇게 적어. 쪼개는 거 3, 4. 그 다음에 7이랑 1을 반대로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럼 21 더하기 4 7. 지금 대충 적어서 뭐 나눠 떨어지진 않지만 7분의 25가 P의 값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점은 너무 쉽죠? 중점은 왜 이거냐면 우리 배웠잖아. x1이랑 x2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 이 사이의 거리가 6이니까 딱 중점이 3 더간 4가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랑 3. 그럼 얘를 내분점 공식으로 구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대 1이니까 이거야. 1 더하기 1, 1 더하기 1. 그 다음에 7이랑 1을 반대로 이렇게 곱해. 그러면 2분의 8 돼서 4가 진짜 나오죠. 얘는 중점은 1대 1이니까 어차피 1을 이렇게 곱해도 변함이 없고 여기는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된다. 이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는 겁니다.
m 대 n으로 쪼개면 m 더하기 n을 하고 얘를 엇갈리게 x자로 곱해주면 된다. 자, 조금만 넣어볼까요? 계산 체크 1번. 밑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내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점 C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건지. 지금 이거는 1차원에서의 내분점을 알려준 거야 얘들아. 근데 1차원은 거의 안 나와. 우리 2차원에서 내분점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돼. 지금 아직 Y 안 나왔지? X만 나온 거였지? 어렵지 않지? 자, 내분을 이해해보자. 점 C는 A랑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냐? 보면은 여기 다 각도 간격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1대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대 3. 그 다음에 점 D는 C랑 E를 몇 대 몇으로 한 건 딱 중점이네? 그러니까 1대 1. 그 다음에 점 어쩌고는 CB를 2대 1로. 그럼 CB가 이렇게 있는데 2대 1로 쪼개려면 이어야겠네. 2.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제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금 내분 배운 거는 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이었죠. 그래서 그 내분점은 뭐 A랑 B가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한다 하면 M 플러스 N 두 개 적어주고 크로스해서 X2 여기, X1 여기 해서 P 좌표 구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의 내분점이야. 그러니까 2차원에서 A랑 B 둘 다 Y 좌표까지 생긴 거야. 얘랑 다르게. 그러면 똑같아. 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워줘. 여기 더 별표. 더 중요해. 직선보다 좌표 평면에서가 거의 한 9할로 나오고요. 직선은 쉬워서 잘 안 나와요. 똑같아. 2차원이니까 P라는 내분점도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X좌표는 좌표에서 직선 좌표에서 구했던 값이랑 똑같아.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적고 여기 A랑 B의 X좌표를 크로스로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원리는 n 플러스 n, n 플러스 n. 그 다음에 Y좌표를 크로스로 이렇게 적어주면서 두 개, X랑 Y 두 좌표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중점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둘 다 1대 1이니까 1 다 사라져서 없어진 거죠. 똑같아 방법은. 요렇게 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이렇게 L이랑 M이랑 N이랑 다 평행선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으면은 A 대 B랑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 같다는 거야. 평행선이니까. 또 이 두 번째 이런 성질도 있대. A 플러스 B 대 B랑 A 플러스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대 B 프라임이 또 같다는 거야. 합한 것도 똑같다. 요거 대 요거나 요거 대 요거나 같다는 거. 평행선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거 개념 체크 1번만 빨리 해봐. 1번. 이제 실제 숫자로 나올 때 내분점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공식 외워서 밑에 보지 말고. 자, 어떻게 해요? 일단 1대 2로 내분하니까 이렇게 더해. 위아래 이렇게 다 더하라고 했지.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더한 다음에 X좌표 O랑 마일이잖아. 얘를 크로스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 마사랑이잖아. 크로스해서 2를 여기 마사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돼. 3분의 9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 P랑 Q의 중점을 물어봤어. 중점 좌표는 뭐야? 각 X좌표, Y좌표를 더하고 나누기 2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5 더하기 1에 나누기 2, Y 더하기 1에 나누기. 그래서 3,0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풀어보시고요. 다음 내분점 2. 자, 이게 아까 전에 유형 5를 참고하라는 거였어. 아까 우리 이런 문제 있었지? MAB는 NBC다. 이거 기억나?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ABC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요거 사용해서 AB의 좌표에 M 곱한 거는 BC의 좌표의 거리에 N 곱한 거. 그래서 일일이 다 노가다로 쭉 했었어.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AB 대 BC는 N 대 M이다. 그치? 지금 좀 M이랑 N으로 적혀있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3AB는 BC다. 그럼 BC랑 AB 중에 누가 더 긴 거야? BC가 더 긴 거지. 여기에다 3배를 곱한 게 BC인 거잖아. 얘가 지금 AB보다 3배 더 긴 거야. 그러니까 AB 대 BC는 1대 3이 되겠지? BC가 3배 더 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적혀있는 이 숫자 3이랑 1이잖아. 개수가 3이랑 1이잖아. 이거에 반대로 비율을 적어주면 돼.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그럼 마찬가지로 AB 대 BC의 비율을 알고 싶어? 그럼 각각 앞에 있는 개수를 크로스하게 적으면 돼. N 대 M. 얘도 1대 3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다 거리를 좌표평면의 거리로 힘들게 구하지 말고 내분점 공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AB 대 BC가 몇이야? AB 대 BC는 개수의 크로스로 적어라 했지? 1대 2잖아. 얘를 1대 2로 되게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래. 그 말은 그냥 내분점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지. 1대 2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점 C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놔. 항상 모르는 점은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지만 식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C 좌표를 A, B라고 두세요.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분하세요. 1대 2로 C랑 A 내분하세요. Y좌표. A랑 B가 7이랑 6이 나오죠? 그럼 C는 7,6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도 할 수 있고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도 풀 수 있고 편한 방법으로 푸는데 내분점이 훨씬 더 빠르지 풀기가. 식도 되게 간단하고 그냥 분수인데 곱하기랑 더하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대 BC가 1대 2일 때 AB 대 BC 그러니까 얘가 1대 2라는 거는 딱 여기가 중점이라는 거죠. 점 A가 BC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 즉 BC의 중점인 경우도 있다. 이때 점 C의 좌표는 음수이다. 얘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B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딱 A가 X축 위에 있고 얘네들을 중심으로 딱 나눈다면 C가 음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7-1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풀어. 2번 줄게. P랑 Q 빨리 구할 수 있지?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죠. 연습 많이 해야 돼. 내분점 구하는 거.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규빈아 AB 대 BC 몇 대 몇이야? 못 때리고 있을래? 몇 대 몇이야?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몇 대 몇이야 시아나? AB 대 BC 3대 1 봐봐. 그 앞에 개수를 반대로 하면 돼. 지금 1이랑 3이잖아. 반대로 생각해. 3대 1. 아 이건 대답할 수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 그러니까 즉 내분점 3대 1로 나눈 내분점 구하래. 할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C가 A, B야. 그리고 A랑 B니까 지금 거꾸로 해. 2. 지금 4랑 1이니까 거꾸로 적어 1이랑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1, 3 더하기 1 또 적고 Y좌표 거꾸로 이렇게. 얘는 A, B가 그러면 4분의 7, 3 더하기 4, 5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얘는 지금 A, B 위에 연장선 위에라는 말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C를 내분점으로 생각하고 했잖아. C를 내분점으로 생각한 거는 A랑 B 사이에 C를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푼 거거든. 얘를 지금 3대 1이라고 생각하고 풀는 이 C는 요 값이 맞아. 그러니까 A, B 사이에 C가 있으면 C가 내분점인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다르네. A, B의 연장선 위에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A, B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연장선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좀 그어야 돼. 이 연장선 위에 C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조금 달라지겠다. 그러면 내분점은 B인 거야. A랑 C 사이의 내분점이 B인 거고 그게 3대 1인 거야. 이만큼이 3, 이만큼 2. 이거는 A, B 위에 연장선이라고 했으면 B를 내분점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되고 만약에 A, B, 3분 A, B 사이에 점 C가 내분점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내가 푼 것처럼 해야 돼. 그럼 얘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A, B가 양 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 그게 아니라 A, C를 양 끝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되네. 그럼 A가 4,2고 C가 A, B니까 여기서 똑같은데 A가 여기 4가 여기 그 다음에 2,B니까 B가 여기 2가 여기 이렇게 가야겠네. 그래서 나온 좌표가 B의 좌표다 1,5다 라고 하고 풀면 되겠죠. 그럼 답이 A는 0, B는 6이 나옵니다. 더해서 6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쵸? 4분의 4니까 1이고 여기다 6 넣으면 4분의 20이니까 5고 이렇게 나오죠. A랑 B가 0이랑 6 해서 답은 6이네요. 얘는 여기다 밑줄 쳐줘. A, B의 연장선 위에 C가 있다는 거는 A, B, C 순이라는 거야. A, B 사이에 C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보면은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그때 이 각의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거 그림을 오른쪽에 그려놨는데 이 문제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A에서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각을 딱 이등분했다는 거죠. 요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 그거를 D라고 하겠대. 근데 이 D의 좌표를 구하래. 그치? 그럼 지금 읽어보면 점 D가 BC의 내분점이므로 그렇잖아. BC의 내분점. 내분하는 B를 구하면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중학교 때 교양의 닮은 단원에서 학습한 바가 있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A, B
하고요. 그 다음에 AD의 이 수선의 발을 여기 2라고 하겠대. 그래서 여기 직각으로 하고 B2를 이렇게 새롭게 그려준 거죠. 원래 여기 없었는데 연장선과 이렇게 삼각형 그려준 거죠. 일부러 닮은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A, B, E 하고 A, C, F가 닮음이죠. 그럼 일단 이 동그라미 각 똑같고 90도 똑같아. 그럼 각 이미 두 개, 90도 하나에 각 하나 똑같으니까 RH, A 닮음이죠. 요거랑 요거랑 여기 적죠. 뭐 AB 대 AC는 B 대 CF다. 그 다음에 BED, 요거랑 CFD 요 똑같이 90도 90도에 막꼭지가 있으니까 RH, A 닮음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닮음이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닮음 연습한 거고 어떻게 나오는지 밑에 풀이 봅시다. 지금 위에서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걸 알아냈어. 그쵸? 왜냐면 지금 BE 대 CF, 위아래 둘 다 BE 대 CF가 있잖아. 얘네 둘 소거하고 없애면 AB 대 AC는 BD 대 CD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사용한 거야. AB 대 AC는 BD 대 DC다. AB, BD 구할 수 있죠? 좌표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해서. 그리고 AC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다 구해. 그러면 BD 대 DC는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B 대 AC가 BD 대 DC랑 똑같으니까 얘는 둘이 2대 1이면 BD 대 DC도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D라는 애 좌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B랑 C 좌표 아는 상태로 내분점 D를 구하면 답이 되겠죠. 내가 2대 1로 내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D의 좌표는 내분점 구하면 되죠. 답은 1,-3분의 2가 나옵니다. 얘는 조금 더 활용된 내용이라서 어려운 거야. 내분점 이용한 활용. 닮음도 생각해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하지 얘는. 이거 잘 봐주시고 이번에는 사각형의 활용. 자, 평행사변형에서 원래 꼭지점이 4개 있어야 되잖아 사각형은. 근데 보니까 A, B, C밖에 안 알려줬어. 나머지 하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래. 여기 밑줄 평행사변형의 성질. 왔어. 많이 늦었네. 많이 늦겠구나. 진짜 뭐 좋았는데? 아니 당연히 그 있어 프린트? 여기는 22쪽이야. 23쪽. 그래서 D 좌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A, B, C 아니까 항상 좌표를 그려줘야 돼. A랑 B랑 C 다 그려줘.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 양 두 변이 평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다는 사실이야.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지금 A랑 C는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좌표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해서 구해주면은 이 중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 이 중점의 좌표는 뭐 3,1이래. 여기가 3,1이래.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D 좌표잖아. 그럼 이 D랑 B랑 중점의 좌표를 활용해서 그게 3,1이다 라고 하면은 D가 나오겠죠? 그게 요거야. D랑 B랑 중점의 좌표 쓰는 게 요게 3,1이다. X랑 Y 구해주면 7이랑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해주세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만약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거 너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머지 유제도 이렇게 풀어보면 되고요. 자, 이제 다 했어.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내분 했잖아. 근데 외분이라는 것도 있어. 깡으로 빠지긴 했는데 마찬가지야. 내분점은 안돼.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야. A랑 B가 있을 때 내가 이 A, B 사이에 점을 이렇게 찍고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 C가 내분점은 항상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양끝 점의 가운데 이 사이에 있었잖아. 근데 외분점은 바깥쪽에 있어. 외분점은 Q라고 주로 하거든요. 내분점은 P라고 하고 A랑 B라는 점이 있을 때 Q는 A, B 바깥의 연장선에 있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이 Q를 AQ 대 BQ로 비율을 정하는 거야. M 대 N.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B가 있고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또 3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Q는 A, B를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거야. AQ 대 A, 6 대 3 해서 2대 1로 내분하는 Q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Q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밑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알면 돼. 내분점 공식처럼 다 똑같은데 외분점은 이제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우리 내분점은 가운데가 플러스였잖아. M 플러스 N, M 플러스 N. 근데 내분점은 똑같아. 방법 다 똑같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그럼 M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N 위 아래 다 적어줘. 그 다음에 양쪽 좌표를 또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 이렇게. 방법 똑같아. 이게 직선 사이의 외분점이고 좌표 평면 사이의 외분점도 똑같아. 요게 X랑 Y 둘 다 있는 거지. Y2, Y. 요렇게 되면은 이게 Q가 외분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다음 장도 얘는 지금 수직선상의 외분점이었으니까 좌표 평면상의 외분점 또 나와. X랑 Y 둘 다 있는 거. 그냥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한번 이제 개념 체크. 2번 풀어보세요, 지금. 너무 쉽죠? 그냥 일단 위아래 1-2 1-2 적어. 그 다음에 X좌표 5랑 Y니까 얘 크로스로 Y 먼저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2 1-2도 또 적고 Y좌표가 마육이랑 4니까 크로스로 4랑 Y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되죠? Y분의 Y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분의 4 플러스 12, 16 그러면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좌표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암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 무게중심은 이 A, B, C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X끼리 다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3 Y끼리 다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3만 해주면 됩니다. 중점 좌표 구하는 거랑 완전 비슷하죠.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지. 개념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무게중심의 가장 큰 특징이 2대
내분하는 거였잖아. 요 무게중심의 점은 항상 A랑 이 BC의 중점이랑 연결한 요 직선을 2대1로 나눴었지. 그럼 내가 이 BC의 중점인 M을 구하고 싶어. 요 M이라는 좌표를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무게중심 G를 기준으로 얘를 2대1로 매분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걸 사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일단 이 G라는 좌표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 더해서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로 구할 수가 있었죠. 요게 지금 이 X 프라임 대 Y 프라임과 A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랑 같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X좌표가 2대1로 내분한 점을 계산을 했죠. Y좌표도 2대1로 내분한 점을 계산했죠. 계산하니까 요거랑 요게 나왔어. 근데 실제로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X2, X3 다 더한 거, 3분의 Y1, Y2, Y3 다 더한 거니까 실제 내분한 점이 요 무게중심이랑 같았다. 그래서 그냥 증명한 거야.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가 각 좌표를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죠. 1번 무게중심 좌표 3분의 다 더해 2, 9, 3 다 더하면 9니까 나누기 3 하면 3. 그 다음에 마오랑 0이랑 마이랑 다 더하면 마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마 2 이렇게 되겠죠. 무게중심은 주로 G라고 표현을 합니다. G는 3, 마 2.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좌표가 좀 깨끗하게 생긴 게 아니고 값을 다 알려준 게 아니고 미지수로 표현이 됐어. A, 2B, B, YA, U, A 얘네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래. 근데 그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원점 0,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지. 얘네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요거랑 요거 나오는데 이 값이 각각 0, 0이어야 되니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A가 마사, B가 마이 곱하면 8 나옵니다. 쉬워요 여기는. 자 이제 진짜 끝. 자치의 방정식만 하면 끝이야. 자 자치의 방정식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자취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내가 발자국 찍고 이렇게 가면은 그 발자국이 남은 이 자국들을 발자취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들이 지나간 그런 궤도를 자치라고 하는 거야. 읽어보면은 어떤 조건에 만족시키는 점들이 도형을 입힐 때 이 도형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 도형을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자취라고 한다. 이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 위에 임의의 점 P, X, Y. 그러니까 임의의 점이 아니라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 자취를 지나가는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은 거야. 이걸 X, Y라고 할 때 이 F, X, Y는 0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건 임의의 점이고 얘는 실제 방정식인 거지. 이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한번 밑으로 볼게. 글로 보면 헷갈리니까. 자 예를 들어 A랑 B라는 게 있대. A가 y, 0, B가 2, 0인데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보자. 자 A가 y, 0이야. 그럼 여기가 A야. 이런 거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봐. 그 다음에 B는 2, 0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A랑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생각해봐. 예를 들어 한 여기가 P라고 생각하면 A랑 P 사이의 거리 같고 B랑 P 사이의 거리 같아. 근데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얘만 있을까? 엄청 많을 거야. 한 뭐 요 정도로 한 요 정도라고 해도 이게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뭐 요 정도라고 해도 뭐 같을 수도 있고 엄청 많겠지? 그러니까 이 P 거리가 같아지는 이 P가 이동하는 요 거리를 다 자취라고 하는 거야. 같은 점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A랑 P 사이의 거리, B랑 P 사이의 거리가 같은 곳이 엄청 많을 거야. 그 많은 구간을 전부 다 자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선 아까 앞에서 했던 관계식을 먼저 만들어주래. A, P랑 B, P랑 같다라고 해. 그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루트 둘 다 쓰니까 그냥 제곱해서 쓴 거야. A, B의 제곱, B, B의 제곱. 사실 그냥 쓴 거야. A, P는 X, Y, 0이랑 X, Y를
P의 자치가 y축이라는 거야. x는 0이라는 소리는 y축이랑 같은 말이야. 이거 기억해놔야 돼. y는 0은 x축이랑 같은 말이야. x가 0이라는 거는 x는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지 뭔가 숫자가 생겨.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숫자, 왼쪽으로 가면 y 마이너스 숫자. 근데 y축은 전부 다 x가 0이야. 마찬가지로 x축은 전부 다 y가 0이야. 그 말은 이 y축 위에만 있으면은 다 p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돼도 p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돼도 p가 될 수 있고, AP랑 BP랑 거리 똑같고, 여기가 돼도 p가 될 수 있고, AP랑 BP랑 또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 y축이 전부 다 p의 자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치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것만 해봅시다. 그냥 성실하게 풀면은 나오는 문제들이야. 다 A, B랑 C랑 다 좌표를 줬잖아. 근데 얘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ECP의 제곱을 만족시킨대.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성실하게 적어보면 돼. 좀 복잡하겠지만 구하면 돼. AP의 제곱 왜? A 좌표가 지금 몇이야? 1,0이니까 얘랑 x, y 적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4,3이니까 얘랑 x, y 해석하고, 그 다음에 C랑 P, C는 지금 여기서 2,2니까 얘랑 x랑 y랑 계산하고,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전부 다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14x 더하기 14y 마이너스 54는 0이다 가 된대요. 그럼 7로 약분 가능하니까 2로 약분 가능하니까 7x 더하기 7y는 7y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자체 방정식은 x랑 y로 표현만 하면 돼. 아까처럼 y가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a, b 사이의 거리가 6이래. 그리고 AP의 제곱 마이너스 BP의 제곱이 12래. 이거 활용해서 하면 되죠. 밑에 그림 보면 A, B 사이의 거리가 6이니까 이런 식으로 A, B를 찍어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A, B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적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모르는 미지수로 두면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우리 중점 정리 했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를 원점으로 옮기면 나머지가 잡히고 조금 더 쉬워지니까 얘를 원점으로 옮기고 둘이 6만큼 거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6,0이 될 수 있겠지, B가. 이렇게 임의로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을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P의 자치잖아. P의 자치의 방정식이잖아. P를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놔. 그 다음에 식 활용해. AP 제곱 마이너스 BP 제곱 12다 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AP의 제곱 구하고요, BP의 제곱 여기 구하고요. 그게 12다 라고 하면 12x는 48이 나와서 x는 4가 나옵니다. 그럼 x는 4, 이게 자체 방정식이겠지? 요게. 그럼 P가 그냥 여기 위에만 있으면 전부 다 만족하는 거야. A랑 B 사이의 거리가 6인 게. 답은 그냥 x는 4죠. 2번.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힘들군요. 오늘 내가 안 풀어준 유제들 클리닉 시간에 좀 풀고요. 중단원 문제 실전 트레이닝 전까지 12번까지 요게 숙제입니다. 별로 안 많아요. 어차피 클리닉 2시간 동안 거의 다 할 것 같아서 32쪽에 12번까지 내가 안 풀어준 유제랑 12번까지 클리닉 시간에 풀고 다 풀면은 먼저 가도 됩니다. 숙제는 없고